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송강을 닮은 한 남자가 아주 우아하게 케이크를 한입 하려던 그때 웬 건달들이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서 보내, 이 새끼야?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야. 잠깐만 그런데 잠깐만. 깡패 8명을 앞에 두고도 여유롭게 대화는 맛 좀 보고 나서 하지. 다시 케이크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가 한 달을 기다린 소중한 케이크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리자 남자의 그라데이션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도 종류가 있던데 너희들은 뭘까?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니? 재활용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영양가도 일절 없어 보이는 게 일반 쓰레기구나. 상대의 종류를 파악한 그는 고작 신문지 하나로 이들을 상대하려 하는데 그때 분명 좀 전까지 나대던 이소룡이 없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곧이어 다음 타겟도 남자가 들고 있던 신문지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 사진으로 억제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들 모두를 참교육을 넘어 이 세상에서 징발시켜버리죠. 이 새끼 뭐야? 재밌네. 죽세야! 아이, 그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뭐 무슨 짓 하는 거야? 뭐야? 보면 몰라? 청소 중이잖아. 일반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던데 너 하나 둘 셋. 너넨 어떻게 해줄까? 점점 지팬티가 필요해지기 시작하는데 하, 이 새끼가. 그래도 검달의 가오가 있다. 야, 알리지 마. 그렇게 8명 모두가 단 3분도 안 돼 정리당합니다. 대체 감히 나의 소중한 디저트 닮을 망치다니. 뭐하는 남자일까요? 마이데몬 바로 시작합니다. 200년 전 조선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 중인 사람들 뒤로 저희가 한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불 좀 꺼줄래? 천막을 순식간에 피해를 지르더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조금 전 인트로에 나왔던 그 남자입니다. 심지어 상처는 순식간에 재생되고 순간이동과 변신 능력까지 보유한 오늘도 역시 난 대단해. 지리는 자뻑남이었죠. 그의 이름은 구원.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보군.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안 그런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는 자네가 바라는 건 그저 배고프지 않는 것인가?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 나라님도 원하는 걸 무슨 수로? 널린 게 물고기지 않느냐. 그의 이름처럼 구원을 선사합니다. 무슨 뭐야? 알았다. 네 정체가 도깨비구나. 어디 그런 울룩불룩하게 생긴 잡기 따위. 그럼 용왕님? 늙었잖아 그 양반은. 꿈이요? 털날려. 개 냄새 나고. 아, 뭔데 그러면? 나는 그의 정체는 마계에서 온 데몬이야. 데몬,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지. 즉 마귀. 악마였죠. 저 새끼가 초 조금 돌았나? 더 막 헛게 보이네. 어? 진짜였어? 하는 일은 마치 사람들의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 같았지만 물론 공짜는 아니지. 그의 구원엔 나랑 계약을 하나 해야 돼. 조건이 하나 있었죠. 계약 기간은 10년. 물론 배고플 일은 절대 없지. 그게 네 소원이니까. 그럼 10년 뒤에는 어찌되는데? 너의 육신은 죽고 그 꿀의 대가는 영혼은 내가 온 곳으로 가게 돼. 네가 온 곳이라면 거기도 너희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지. 바로 지옥. 지옥행 버스였습니다. 치유? 하지만 구원이 접근하는 대상들은 지 살점을 보고도 침이 고이는 세상이야. 이거보다 더 끔찍한 데가 어디 있다고? 이미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하디 절박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 그럼 바로 계약을 진행할까? 한 번 수락한 순간 그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뤄집니다. 아프잖아. 계약은 자신의 필요할 것. 그게 규칙이라. 이름 뭐야? 박복규. 박복구? 응? 복규. 복규. 이름도 참 특이하네. 그렇게 피해 지장을 찍는 그 즉시 계약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오직 10년 뒤에 보자. 딱 10년 동안만. 이런 날이 오다니. 10년 뒤 벌어질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은 까마득히 모른 채 200년 뒤 그래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래 아주 바보는 아니네. 지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거 아는 거 보니. 여유롭게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데 모래시계가 멈춘다. 뭐야 이거? 야, 막혔어? 이어서 익숙한 실루엣이 구원이 등장하죠.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데몬으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마 잊은 거야? 이 남자의 벌써 계약 만료일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기나 하고. 만료자들은 누구나 처음엔 도망치려 발버둥 쳐보지만 시공간을 지배하는 데몬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통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다른 방법 있을 거야. 뭐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설득과 거래 시도. 아예 새로 계약하는 거 어때? 하지만 계약의 규칙은 괜히 땀 빼지 말고 절대로 아름답게 가자. 변동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돼 못 가. 저로 가. 오지 마. 하긴 뭐 순순히 죽겠다면 그게 어디 인간인가? 다행이야.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인간미가 넘치네. 그리고 만료자의 3단계는 한번 봐줘. 오대수였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오긴? 내 덕이 왔지. 네 소원은 돈과 권력을 한순에 지는 거였어, 맞지? 그러니까 넌 어떤 식으로든 성공했을 거야. 그 방법은 네가 택한 거고.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무엇을 준대도 설령 이 세상 모든 부를 다 준다 해도 난 내일을 좋아해. 한 번 맺어진 계약은 계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거든. 절대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데몬의 목적은 오직 피계약자 영혼. 만료자의 영혼을 거두는 것이었죠. 그뿐이야. 숨을 못 쉬겠어. 사인은 이어서 심장마비가 될 거야. 마지막 4단계는 지옥은 어떤 곳이야? 수금과 질문. 많이 힘들어. 끊임없이 맷돌이를 뛰어다니는 나태지요. 뼈와 살이 녹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불. 설화로만 내려줘던 그 지옥들은 근데 모두 다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 허상이자 그딴 건 껌이지. 애들 장난이었죠. 지금 네가 가는 곳에 비하면 진짜 지옥은 그런 말은 없었잖아. 차원이 된 나비교환이었습니다. 안 물어봤잖아. 계약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넌 지옥에 갔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넌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어이없게 만료자는 그 말이 위안이 되네. 세상을 떠나 지옥으로 향하게 되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카페는 없는 걸로 아무거나요? 김유정을 닮은 한 여자가 알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알바? 그녀의 지리는 얼굴에 주식함 들어봤을 거예요. 한명투자증권이라고. 날파리가 달라붙기 시작하지만 찍어봐. 2023년 대한민국 식품부문 올해 최고 경영인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내 비서 번호예요. 투자 문의는 그쪽으로. 유정자의 이번 역할은 편점 샛별이가 아니라 야, 너 야망있다. 어? 미래그룹 소공녀한테 작업을 다 걸고. 소공녀? 인스타그램을 집어삼킨 디저트계 아이유, 식음료계 김연아라는 바로 그 지리는 커리어우먼 도도이였죠.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이런 시상식을 제외하면 그녀의 표정은 24시간 정색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차갑고 냉랭한 여자였습니다. 가다함이랑을 꼭 설탕 넣은 것처럼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풀었네. 누군가 회사에 대한 악의적 가짜 찌라시를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실적에 가장 배 아픈 게 누굴까? 경쟁사 또는 내부 계열사. 해결이 시급한 지금 바로 회사로 가죠. 그녀의 다음 일정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맞선이나 보고 있을 때예요? 맞선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주님께 걸려온 전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성격 알죠. 아주 잘 알죠. 지여사 가고 있지? 바로 앞이에요. 그녀의 맞선을 주선한 미래그룹의 회장 주천숙이었죠. 그렇게 30분만
이형처럼 앉아있죠 뭐. 생각도 없는 맞선 자리에 강제로 나가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손님 한 분께서 통째로 빌리셔서. 클라스가 남다른 남자로 보입니다. 미쳐. 오늘이 내 생일인 것까지 오픈한 거야? 지금 남자 손님 한 명 와있죠? 내가 그 손님의 손님이에요. 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유난스러움이란. 요즘에도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다 있네요. 비행기도 아니고. 혹시 컨셉? 그런데 미리 말해두는데 그 남자는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요. 구원이었죠. 남자한텐 관심이 1도 갑자기 관심이 샘솟기 시작하는데 없어요. 그의 첫 멘트는 그쪽이 일이랑 결혼했든 베개랑 결혼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녀의 관심을 개인정보 유출이 침이면 차라리 계좌 비밀번호가 더해지려 하겠는데? 다시 제로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싸가지 하면 어따 대고 반말? 도의자도 둘째가라면 서러웠죠. 내 눈에 인간들은 다 그렇게 같지 않거든. 지리는 쌍둥천이 시작되고 뭐야? 이 잘생긴 또라이는. 맞선이 1분 만에 파토나르던 그때 멈춰! 타이밍의 제왕 너도 잘하고 있지? 주회장으로부터 문자가 오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도의는 자신이 정한 최소한의 성의 딱 30분 타임어택을 맞춘 뒤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내가 여길 통으로 빌린 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어서인데 좋은 생각이야. 조용하면 어색하고 좋지. 한치 양보도 없는 정식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식당도 많아. 그쪽이 나가면 되겠네. 아는 식당도 많은데? 싸가지 타이틀전이 재개되죠. 뭐야? 이 철벽 또라이는. 그리고 멀지 않은 레스토랑에선 한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도의였습니다. 맞선 장소가 잘못된 것이었죠. 하지만 하는 짓이 완전 초딩이네. 아, 칭찬이야. 젊게 산다네. 둘의 대화 방식은 그쪽도 배가 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꾸역꾸역 식사 자리를 시키려는 이유? 30분 정도는 참아주는 게 예의라길래. 누굴 위한 예의? 오로지 내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무례한데? 수요 없는 공급과도 같았기에 난 거울 같은 사람이야. 상대가 무례하면 똑같이 무례해져. 현 상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이유는 적당히 둘러대는 게 좋겠지? 그쪽은 내가 너무 예뻐서 부담스럽다는 거 어때? 심지어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위에서 시키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이? 우리 주님의 하늘 같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어야지. 서로 오해만 더 쌓여갈 뿐이었죠. 갑자기 예의가 발라지는 대문. 정체가 뭐예요? 그렇게 정구원. 이름 좋네. 명함까지 주게 되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긴장하게 되던 그때 두목이 죽던 당시 구원의 실루엣을 보았던 패거리가 그를 찾아온다. 재밌는 타이밍에 미안한데 신데렐라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그리고 참사 발생 1초 전 맞죠? 구원이 그녀를 구원해주죠. 냉담하지만 상냥하고 순수한데 야해. 19금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무사해서 다행이야. 난데없이 시전된 송강류 지리는 플러팅에 잠깐 화장실 좀? 얼음여왕 도의마저 심쿵하게 되지만 내 소중한 케이크. 그 주어는 케이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의는 뭐야, 영싸가지는 아니네. 생일이라고 케이크까지 준비한 거야? 도끼병 세계랭커다운 폼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녀가 스카프를 닦는 사이 밖에선 인트로의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 지각 도끼전은 무사해서 다행이야. 좋아 죽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또 방심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매력을 대방출하고 말이야. 이미 손주까지 본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이거 설마 그렇게 홍조? 얼굴 붉힌 거니? 이게 왜 이래 도도이. 이름값 좀 하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야? 꼴값 대잔치가 벌어지던 시점 밖에선 참교육이 종료되고 립스틱 색까지 바꾸고 부푼 마음으로 나온 도희에게 파티는 끝났어. 다시 싸가지 모드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생일 케이크를 나 없이. 그게 왜 네 케이크야? 네 생일 따위가 나한테 무슨 의미라고? 알았으면 가봐. 난 분리수거하느라 더 이상 너랑 놀아줄 시간 없으니까. 둘의 대화 수준은 만나서 반가웠어. 오늘 하루 너의 앞길에 불행이 가득하길 바랄게. 거의 진짜 지옥이 여긴가 싶을 정도였죠. 이어서 회사로 돌아가던 도희의 눈에 미래그룹의 전광판이 들어온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미래그룹은 지금 내전 중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 미래그룹은 그런 미래 왕국을 창조한 우리의 주님 주찬숙 회장, 바로 나의 주여사다.
주 여사를 필두로 엄청난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죠. 허나 말만 가족일 뿐 그리고 이들 중 특히 도희는 누구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 외부인으로서 그들에게 난 바이러스 같은 존재지만 이들에겐 그들은 쉽게 저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백조 속의 흑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미소다. 겉으로 보여지는 미소 뒤에 과연 미래그룹의 왕자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모두가 이빨을 숨기고 있었죠. 그것이 이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네, 도도희 대표님 되십니까? 누구시죠? 미래그룹 재무팀장 차태준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걸려온 통화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중요한 정보라면?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표님을 미래그룹 회장으로 만들어줄 어마어마한 내용이 대단한 카드라는 것만 우선 알려드리죠. 전달되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값어치를 매기기 힘든 정보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다들 날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날이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할미 먼저 간다. 하늘나라에서 보자. 주 회장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전달됩니다. 주여사! 주여사! 그녀는 그렇게 나 두고 가지 마, 주여사.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긴 개뿔. 페이크였죠. 뭐하냐?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나 깜빡 돌았는데 웬 신발을 입고 앉았어? 아니 무슨 이런 장난을 쳐?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 그리고 주 여사가 이렇게라도 그녀를 긴급 호출한 이유는 서프라이즈다 이거사.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와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지. 야 맞서는 맞선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나처럼 그렇게 남자 얼굴만 그러고 보고 그러면 못 써. 그리고 뭔 소리야? 얼굴 빼고 다 별론데? 정보의 불일치를 통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드디어 사건의 모든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내가 맞선 본 남자는 이 사람인데? 커플 매니저가 호텔 이름을 전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권? 얘 누구야? 이불 끼고 18,000발이 장전되고 여보세요. 도희는 비서를 시켜 도계질 받기 시작하는데 저는 미래 FMB 도도희 대표님 비서 신다정이라고 합니다. 명불 구원은 그래서? 반말이야. 오늘 저희 측의 착오로 식사 시간을 방해한 거 사과드립니다. 사과의 의미로 식사비는 물론 성의 표시를 싸가지 세기 랭커다운 지리는 통화 매너를 갈겨주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쓰레기네. 한편 조금 전 도희에게 딜을 걸었던 남자는 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같은 시각 구원은 영동력은 기본이오 심지어 생명까지 창조해내는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 시각 업무차 바다에 들린 도희는 여기도 오랜만이네. 화목해 보이는 가정을 보며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도희야. 바로 부모님과의 추억이었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이를 회상하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추억이 발길에 차이면 아련하고 슬퍼 보였죠.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좀만 덜 성실하고 덜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덜 좋은 부모일 순 없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원은 마치 사냥감을 물색하는 독수리 마냥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다음 계약자를 물색 중이었죠.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네. 같은 시각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한껏 센치해진 도희는 혼수를 조지는 중인데 드디어 끝났네. 제주받은 내 생일.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내뱉던 그때 대리 부르셨죠? 대리가 도착하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잠기고 대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뜨죠. 그는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좋됐다. 심지어 도희의 진짜 대리기사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죠. 누가 보낸 거야? 질문이 잘못됐잖아. 왜냐고 물어봐야지. 어? 네가 죽는 이유가 어디가? 게다가 전수 그게 이유야? 내가 죽는 이유. 주 회장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줄 알았는데
명물 얼음여왕 도희는 이 와중에 기절한 척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시도하고 그지가 어디 있을 텐데 오늘의 먹잇감이. 사냥감을 물색하던 구원에게 절박하고 외롭고 겁에 잔뜩 질린. 그래서 내가 내민 손을 덥석 잡을 영혼이 도희의 절박함이 찾았다. 포착된다. 그렇게 둘의 저기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죠. 정구원? 저 사람이 여길 왜? 작가가 너랑 엮으렸다.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은 도희는 설마 이 와중에도 한패? 온갖 경우의 수를 설정해보지만 아니, 한패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안개 속을 사는 것과 같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혹은 그저 온통 적들에 둘러싸였을 뿐인지 알 수 없다. 구원 그렇게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 오직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도와줘. 구원의 구원이었죠. 이번엔 부탁인 건가? 그래, 부탁이야, 제발. 하지만 좋아. 구원의 제일 목적은 근데 그 전에 나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계약. 지금 저 자식 칼 든 거 안 보여? 그딴 것은 계약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할 상황이야 지금? 대몬에겐 하등 중요치 않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아니 오히려 이 절박함 때문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무슨 계약인데? 뭐 설명하자면 근데 지금이 그런 얘기할 상인가? 왜냐하면 조건도 모르고 계약하는 그런 미친 짓을 내가 할 것 같아? 절박한 자에겐 그렇다면 그 미친 짓.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나도 원래 사인하기 전에 먼저 소원 들어주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하는데 그렇게 저놈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움과 도망이 동시에 시작되고 도희가 시동을 걸기 직전 불과 10초 만에 칼든 괴함이 정리돼버립니다. 그런데 없어요. 도희가 사라져 있었죠. 계약 먹튀를 시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이, 대몬에게 먹힐 리가 없었죠. 계약은 있지 않았겠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이 시작되려던 그때 의식을 차린 괴한이 자동차를 끌고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허나 상대는 신에 근접한 데몬 구원자. 아주 여유롭게 타노스 뺨치는 손가락 튕기기를 시전해주는데 그런데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죠. 게다가 엎친 데 덮챙겨 도희가 발을 헛딛고 둘은 바다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먼저 의식을 차린 도희는 혼자 런을 박던 중 송강의 얼굴을 봐버리고 바로 리턴 받고 그를 구하러 가는데 잡았죠? 이 남자를 버려야 내가 사는데. 구원의 손을 잡아 끌던 그 순간 그의 표식이 도희에게 넘어가게 되죠. 구원,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 몇 시간 뒤 다행히도 생존한 두 사람. 그런데 없어요. 구원의 표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행히 빠져나왔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 도희의 손목에서 자신의 표식을 발견하죠. 그가 잃어버린 것은 본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가 맞닿자 잃어버렸던 능력이 다시금 발동되기 시작하죠. 도희는 생전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너 뭐야? 그의 정체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도대체 정체가... 이는 사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히려 구원이 더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광경은 그녀가 정신을 잃으며 끝나게 되죠. 몇 시간 뒤 의식을 찾은 도희는 대표님, 그 아내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신 비서님, 괜찮으세요? 또한 익사당할 뻔했던 일들이 그냥 악몽을 좀 꿨어요. 그저 개꾸미길 바라보지만 무슨 악몽이길래 이렇게 식은땀을. 아주 익숙한 목소리와
손잘 페이스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어찌나 가슴을 졸였는지 알아요? 현실이었단 걸 일깨워주죠. 안심해요. 공문 같은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 남자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몸은 좀 어때요? 단 한 가지 어디 이상한 데는 없어요? 왜 이래? 아까부터? 우선 좀 누워요. 의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디를 할머니도 울고 갈 쌉젠틀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의사. 그렇게 개빡친 비서가 의사를 부르러 가자 뭐? 1초 만에 본래의 구원으로 돌아오죠. 무슨 꿍꿍이지? 뭐가? 그래, 원래 이런 캐릭터잖아. 젠틀, 자상. 그런 거랑 거리가 아주 먼. 남들이 보면 구남친인 줄 오해한다며. 네 부탁대로 남들 앞에선 존댓말 했는데 왜? 구남친이 아니라 현남친으로 오해하게 할 셈이야?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정신 나갈 것 같은 대체 어쩌란 건지? 세계 싸가지 랭킹 1, 2위의 자강두천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그보다 몸은 정말 괜찮은 건가? 갑자기 또 젠틀 모드로 전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저기 좀 쑤시긴 하는데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쪽은 괜찮은 것 같네? 안타깝게도 난 전혀 괜찮지 못해. 그래서 여태 기다렸고. 구원이 도희를 감병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뭐야? 그녀에게 빼앗긴 능력 때문이었죠. 뭐야 이 판박이 스티커는? 뭐? 판박이? 하지만 내 손목에 왜 이렇게 촌스러운 게 있어? 촌스러? 도희에게 있어 이 문양은 그저 더러운 띠부띠부실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져? 그만해.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거 설마 진짜 타투?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곧이어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하고 그녀는 드디어 다행히 기억이 나나 보네. 그쪽까지 정황을 모르면 막막할 뻔했네. 내가 그렇게나 취했던 거야? 현 상황의 모든 정황을 우리 혹시 홍대 갔니? 파악하긴 개불을 홍모병에 걸리고 말죠. 안 되겠어. 당장 레이저로 지져버려야지. 이어서 안 돼! 레이저는 멈춰! 뭐야? 비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네가 무슨 조상님이야? 내가 내 손목에 레이저를 쓰든 뽀로로를 덮어 씌우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뽀로로? 마치 첫 만남으로 회귀한 듯한 서로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내 손목이거든? 내 타투거든? 그냥 개소리야. 나도 모르는 사정상 지금은 네 손목에 있지만 일방향 지옥 소통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내 거라고. 이런 또라이 같은... 놔. 못 놔. 놓으라니까? 못 놓는다니까? 좋은 말 할 때 놔. 싫어. 무슨 짓 할 줄 알고. 마지막 경고야. 하나, 둘, 셋! 그런데 다시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구원의 힘의 로직은 그녀를 붙잡고 있을 때만 다시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게 왜... 이어서 더블 체크 겸 손을 놓아보자 곧바로 능력도 풀려버리고 성경형 풀사닥 액션으로 돌아옵니다. 되네? 잠시 후 이거 쉬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요. 어젯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들이 찾아오는데 맞선 때문에 만나셨다면서요? 차분한 범인은 놓치고 이 정도 인연이면 두 분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중매를 놓고 있었죠. 제가 비혼주의자라. 제가 독신주의자라. 그런 말이 있죠. 맞선과 교통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지게도 부정하는 걸 보니 조만간 둘이 결혼 조질 확률. 그런데 그때 또 한 영혼의 10년 계약 만료 알림이 울리고 도도희 씨, 그럼 몸 관리 잘하세요. 다시 보일 때까지 레이저도 간곡한 부탁과 함께 뽀로로도 멀리하시길. 빠르게 본업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계약을 맺고 다닌 이유는 근데 자연바라면 이사장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영혼 수거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은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일주일? 한 달? 몰라. 그래서 더 쫄린다고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아 됐고. 이에 구원은 이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우선 지피지기 작전을 가동하는데 도도이? 가족관계, 혈액형, 연애사, 누구랑 사는지 하다못해 탕수육이 부먹인지 찍먹인지 아는 가장 중요한 취향까지 싹 다. 어느덧 대문과 인생 3회차를 함께해온 박 실장은 야이 악마 새끼야. 누구길래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까? 그가 평소랑은 무언가 확연히 다름을 그 부분이 없어졌다. 단번에 캐치해내죠. 뭐가? 뭐가? 타투. 아, 난 또 뭐라고? 그러고 보니 분위기도 평소랑은 좀 다른... 전혀? 내가? 아니 말고. 심지어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그의 능력 부재까지 밝혀내며 능력이 없어졌다. 영겁의 세월로 쌓아올린 지리는 눈치코치를 보여준다. 잠시 대여를 해줬달까? 이 도둑님께 어찌됐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가? 능력 찾으러 가? 급한 불부터 꺼야지. 오늘 만료되는 계약이 있어. 뭘 어쩌려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당장 영혼 수거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사라졌던 것이었죠. 허나 비록 능력이 없더라도 왜 이래? 나 대문이야. 내가 대문으로 살아온 세월만 200년인데 영혼 수거? 껌이지. 200년간 다져진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개뿔 우주 최악체였죠. 허나 가오 빼면 시체이기에 너희들이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나 본데.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형 하나는 볼까도 좁힐 기세인데 야, 뭐 가르쳐준대. 덤비래. 하지만 한 명씩 세상은 차례차례 줄 서서 한 명씩만 덤비는 영화와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후속 패거리까지 등장하며 올드보이도 울고 갈 헬난이도를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에 가오빼면 시체인 위대한 태무 구원의 선택은 존나튀기. 한편 같은 시각 박 형사님, 몽타주 나왔습니다. 어젯밤 도희를 죽이려 했던 남자의 몽타주가 공개되는데 이제 잡는 거 시간 문제네. 이 정도 디테일이면 체포는 그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범인은 이미 10명도 넘게 죽인 그 얼굴만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치밀하디 치밀한 사이코패스였죠. 대체 도희와 무슨 악연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그의 혼자만의 시간을 누군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킹같은 건물주였죠. 마치 이건데 배우야? 그리고 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관두고 다른 일 좀 하다 돌아온 거라서요. 그에게 있어 살인이란 하긴 천정이 어디 가나. 천정은 못 버리지. 본래 타고난 그니까요. 한번 맞아보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유일한 유익거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니 건물주는 손이 그 비염이 뭐야? 절대 물어보지 말았어야 할 분장이에요? 절대 해선 안 됐을 혼잣말을 누가 보면 사람 죽인 줄 알겠네. 시전해버리죠. 그 결과는 저기 천장에서 물이 좀 새는데요. 그게 왜 또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죽음의 초대로 돌아옵니다. 한편 도희는 주여사를 찾아오는데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 그 이유는 지난밤 괴한에게서 주천수 그게 이유야? 내가 죽는 이유. 아주 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이에 그녀는 말이야. 뭔데 그렇게 너답지 않게 잔뜩 뜸을 들여. 아주 조심스럽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사업하는 사람이 솔직하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운을 띄워보지만 나 진지해. 한참을 고민하던 주 회장은 진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기나긴 침묵 끝에 없어. 부정합니다. 내가 너 같은 귀신한테 뭘 어떻게 숨겨. 가쁜 도서관이 된 가운데 어머니. 그 정막을 뚫고 천숙의 조카 석훈이 등장하죠. 좀 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자식 농사 잘못 졌는데 뭐 화초 농사라도 잘 쳐야지. 그는 현 미래투자 대표로서 자, 지난 분기 수익률 보고서입니다. 도희를 제외하곤 주여사가 가족 중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제 가볼게요. 도희야, 같이 가자. 너 오자마자 가? 그런데 고모님 돈 불려주려면 쉴 팀이 어딨어요. 가야지. 사무실로 가지? 응. 이 녀석 니들 일만 하다 그렇게 늙을 것 같으면은 둘이 결혼하는 건 어때? 주여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아이, 고모님도 참. 도희를 보러 온 것이었죠. 더 있다가 무슨 말 들지 겁나네 겁나. 다음에 또 봬요, 고모님. 이어서 데려다 줄까? 아 차 가지고 왔겠다 그치? 그녀의 한마디에 아니, 뚜벅추로 변신해버리고 택시 타고 왔어. 잘 됐다, 도희야. 내가 운전해줄게. 오빠가? 간만에 드라이브 좀 하고 싶네. 그렇게 세상 설레는 두 사람의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역시 코너레인이 훌륭하시네. 송강호 뺨치는 베스트 드라이버로 빙의합니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야, 나는 완전 편해, 도희야. 같은 시각 구원은 멘탈을 부여잡고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만 타투를 어떻게 찾아오는지는커녕 옮겨간다는 얘기 자체가 없잖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다시 멘탈이 나가버리죠. 이제 남은 실마리는 박 실장님, 도도희 뒷조사 어떻게 됐어? 오직 도희뿐이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이름 도도희. 혈액형은 AB형. 미래그룹 소공료. 그녀의 A to Z 파악에 주력하는데 원래 재벌가 출신은 아니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인 것부터 고아가 된 도도희를 미래그룹 주천숙 회장이 거둬들였어. 숨겨진 가족사와 공룡이 왜 멸종한 줄 알아요? 그녀가 국내 굴지의 F&B 회사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몸값에 걸맞는 성과를 못 내서 카리스마와 리더십까지 그래서 멸종한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야? 그야말로 모든 걸 파악한 뒤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그게 뭔데? 작전을 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 바로 홀리는 것. 도희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주회사의 둘째 딸 수환의 도파민은 완전 잘 어울리십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죠. 지금 미래 F&B 난리겠네. 마이너스 몇 프로라고? 그 이유는 20% 좀 못돼서 장 마감했습니다. 매사에 눈엣가시 같던 도희에게 어떻게 우리 도희 제대로 한 방 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의 뜻으로 꽃이라도 보낼까봐. 그런데 꽃은 됐어. 마음만 받을게. 나다, 이 새끼야. 본인 등판 레전드를 갈겨버리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거짓 기사의 주동자가 수환이란 걸 파악한 뒤 뭐 하긴? 그에 걸맞는 쇼핑하지?
참교육을 위해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먼저 같은 옷, 역시 다른 옷걸이로 미래 어페럴 대표라 그런지 언닌 남자 보는 눈보다 옷 보는 눈이 훨씬 나. 1차 기죽이기를 시전한 뒤 거두절미하고 주식이야 열심히 하면 다시 오르지만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건 해상 불가잖아.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대단한 사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빼박 증거를 내밀자 언니만 나한테 관심 많은 거 아니야. 나도 언니한테 관심 많아?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그녀에게 분명히 다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언니보다 돈을 더 썼거든. 재력이면 재력,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아니 협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강단이면 강단, 그야말로 잘 들어 언니. 이제부터가 협박이니까. 너와 나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언니의 뜨거운 사생활이 기사화되면 주여사는 또 얼마나 노발대발할지. 엄마한테 입만 뻥끗 봐. 애초에 상대조차 안 된다는 것을 곤란하네. 나랑 주여사 사이엔 비밀이 없거든. 뼛속까지 느껴지게 해주죠. 그렇게 수아는 이건 어때?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언니가 싼 똥은 언니가 치우는 거야. 도희가 원하는 대로 그럼 나도 굳이 불편한 진실을 까발리진 않을게. 세상엔 가끔 불필요한 진실도 있는 법이니까.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괜히 힘 빼지 마. 전쟁 놀이는 사이좋게 남매끼리 하라고. 같은 시각 한 성당에선 신부님, 전 천국에 못 가겠죠? 주여사가 웬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죠. 제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데 다른 게 더 무섭습니다. 도희에게 비밀은 없다던 그녀는 그 아이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용서를 받지 못할게.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과거 도희 부모님에게 비극적 사고가 났던 날 그 현장엔 주천숙도 함께 있었죠. 도대체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그날 밤 도희를 홀리기 위한 구원의 본격적 작전이 개시됩니다. 후유증을 핑계로 또 수작을 걸려나 본데. 그가 인간의 마음을 홀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죠.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같은 세상. 그저 가까이 다가가 살포시 웃기만 하면 게임 셋이었죠. 뭐야? 도희는 정신을 차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더니 멀쩡하다 못해 빛이 나네? 다시 싸가지 모드를 온해보지만 나한테서 빛이 났어?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내버립니다. 지난번 식사비도 그렇고 의도치 않게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성의 표시야. 나도 돈이라면 만만치. 감사합니다 누나.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미 99% 넘어온 상태였지만 또 계약 같은 소리 하려는 거면. 계약은 이제 됐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계약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남은 1%를 채우기 위한 우리 사이? 후유증은 진짜야. 킹갓 구원의 증상이 어떤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무도 무기력하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무호 플러팅이 시작되죠. 그런 건 정신과를 가야지. 날 찾아오면. 아니, 지금 하는 말은 당연히 너만 얘기를 줄 수 있어. 전부 그녀의 손목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네가 내 후유증의 이유니까. 누구나 넘어올 수밖에 없는 지리는 얼굴과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뭔가에 홀린 듯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그저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유의 목적으로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야. 데이트는 절대 아니라고. 주도권만큼은 확실하게 사수합니다. 손 좀 주지? 자동문 수준으로 전락하죠. 허나 그의 목적은 그 손 말고 타투가 있는 오른손이었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도민에게 빙의하며 뭐 하는 거야? 드라이브? 어딘가로 미친 듯이 향하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오전에 구원을 내쫓았던 계약만료자가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는 레슬링 국대 금메달 출신으로 야, 어디 좋은 데 없냐? 오늘 뭐 한 잔 빨고 가자. 아, 형님은 술, 담배, 여자, 운동선수가 멀리할 건 다 하면서도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항상 좋아요? 이 전재들은 원래 노력은 안 해도 돼. 천부적인 운동 능력을 얻는 대가로 대문과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또한 천재도 노력을 하는 법이었죠. 이제 노력이 필요 없던 인생을 거두러 아니 구원하러 대문이 출동한다. 능력을 쓸 수만 있다면 이 인간계에서 길을 대적할 자는 없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한 영혼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데 성공한다. 허나 영문을 모르는 도희 입장에선 이게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야, 동네 친구. 얼탱이가 가출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의 아련한 눈빛 한 방에 본론? 기분이가 리셋돼 버립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창 분감한 야간 운동 중인 한강에서 여기서 너랑 해볼 게 있어. 구원의 본론이 시작되죠. 여기서? 이에 도희는 아니 내가 그렇게 막 보수적인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공중도덕이 김치국 공원 8,000리터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어디가? 심지어 안 내릴 건가? 밖에서 해야 되는데. 순간 귀가 의심되는 밖에서? 지리는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아니 그건
죄야. 공연 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게다가 갑작스러운 대시에 심장이 터지기 직전인데 한강 구경이 언제부터 죄였지? 주어가 산책이었죠. 잠시 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그랬어. 내가 원래 혼자 막 앞서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평정심을 되찾은 도희에게 저기 구원은 다시금 잠깐 숨 좀 참을 수 있어? 심장 어택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숨은 왜?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김칫국 세계 챔피언 도희는 확실해. 이건 키스 타임이야. 곱빼기를 추가해버리죠. 일반 남자 사람이라면 58,000% 확실한 촉이었겠지만 이놈은 데몬이자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대로 다이빙한 구원은 표식을 되찾기 위한 똥꼬쇼를 시작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분 뒤 또다시 죽다 살아난 도희는 뭐 하는 거야? 죽는 줄 알았잖아. 그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 줄 알아? 참고 참아왔던 마음속의 울분을 2번이나 죽을 뻔했어. 그뿐인 줄 알아? 왜 미친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난 그게 누군지, 날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실컷 토해내기 시작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 그녀는 왜 그랬어?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아주 섣불리 말했으면 사람의 마음을 재단한 그는 안 할 게 뻔하니까. 도희의 입장에선 쓰레기. 악마 그 자체였죠. 같은 시간 대표님을 미래그룹 회장으로 만들어줄 대단한 카드라는 것만 우선 알려드리죠. 엄청난 비밀이 담긴 휴대폰이 지하철 락크룸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치명적 비밀을 간직한 미래그룹 회장 추천수. 그 누구보다 상속이 중요한 미래그룹 첫째 아들 노성민. 하라면 좀 해! 기사 올린 것도 내 마음이니까 내리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도희에게 대놓고 망신당한 둘째 딸 노수환. 너 내가 죽일 거야. 어릴 때부터 도희를 짝사랑한 미래투자대표 추석훈. 과연 이들 중 도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편 김첨지도 울고 갈 지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도희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남자의 사망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나를 둘러싼 익숙한 세상이 무너지고 평범했던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평범하지 못한. 더 이상 평범이란 단어는 없다는 것을. 그와 동시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그녀에게 영상 테러를 시도하는데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는 타이밍에 또 원이 등장합니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3년을 마무리할 SBS의 마지막 드라마 마이데몬. 악마보다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이와 한순간에 능력을 잃어버린 진짜 악마 구원이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정말 보면서 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진정한 비주얼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유정 누나의 얼굴만 봐도 도파민 샘솟는 눈호강 드라마였고요. 보통 싸가지 대 천사 혹은 싸가지 대 정상인 조합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싸가지 세계 랭커들끼리의 자강두천이라 분명 어디서 본 설정 같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는 대사들의 티키타카가 매력적이었고요. 이제 곧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될 3화부터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마이데몬 1, 2화의 내용이고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풀버전이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고 봐라.